안녕하세요.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다의 저자 오행자 작가입니다. 공복은 명야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공복은 내 안에 잠자는 의사를 깨운다라고 늘 강조를 하시는 우리 류창렬 회장님 다시 모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두 번째 뵈니까 훨씬 더 편안한데요? 예, 저도 아주 가족 같아요.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공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회장님, 공복은요,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은 상태, 나의 위와 장이 쉬게 해주는 그 상태를 공복이라고 했죠? 네네네.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내 몸 안에 의사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오늘은 첫 번째 의사 만나볼까요? 예, 오늘은 뇌신경 전문의 BDNF라고 하는 의사를 소개할까 합니다. 아, 뇌신경 전문의 예. BDNF? 네. 야, 궁금하네요. 요즘 뇌질환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뇌혈관, 심혈관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BDNF 어떤 의사인가요? 뇌에 영양분을 주는 아, 그러한 의사인데요. 네네. 이 BDNF가 만약에 없으면 네. 우울증이나 파킨슨, 네. 치매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아, BDNF가 없으면 요즘에 우울증 너무 많은데? 그렇죠. 그거는 이제 치매로 가기 위한 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우리 BDNF를 잘 만나봐야 되는데, 그럼 BDNF는 공복 몇 시간 후에 나온다고요? 8시간이면은 이 네. 의사는 나와가지고요. 네. 뇌 전문의다 보니까 네. 뇌 쪽에 어디가 문제가 있나 봐서 영양분 공급을 해주기 시작을 해요. 아, 그러면은 뇌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얘가 진단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진단을 해요? 보통 그 뇌를 이렇게 보면은 물론 신문지 절반만 합니다. 뇌가 그다지 크진 않는데 그쵸. 가수처럼 쫙 펼쳐져 있는 게 뇌 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네. 그렇죠. 네, 그게 1000억 개 정도가 가지고 있어요. 뇌신경세포가 1000억 개. 혹시 저 교수님은 네. 기억력이 좀 어떠세요? 기억력이요.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고도 금 잃어버립니다. 예. 보면 1000억 개 중에 네. 이제 100억 개가 없어지면 이제 어느 경우냐면 지금처럼 기억력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100억 개가 없어진 거고요. 1000억 개 중에서 100억 개가 없어졌다고요? 그렇죠. 뇌 신경세포가 200억 개가 죽으면 이제 어느 경우가 있냐면 혹시 텔레비 보시다가 네. 리모컨을 다시 찾은 적 있습니까? 네, 손에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 아, 그래요? 그래서 정말 네. 다행입니다. 네. 그러면 핸드폰 혹시 통화에다가 핸드폰 찾으러 다닌 적 있습니까? 핸드폰은 찾을 때 있죠. 예, 막 혹시 손에 들고 있는데 막 그러지는 찾다가 않죠. 네. 이런 분들은 한 200억 개가 죽었다고 보면 되고요. 아. 근데 어떤 분은 또 아침 시청자 여러분 중에 아니 차를 어디다 뒀는지를 몰라. 그 리모컨을 눌러봐야 돼. 저쪽에 소리 나면 저기 있구나. 아. 이런 분들은 위험한 거죠 이제. 아,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뭐 이 뇌신경세포가 100억 개가 죽었냐, 200억 개가 죽었냐. 300억 개가 죽으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우울증이 오기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아, 300억 개가 죽으면. 이제 인지장애도 있고 조현병, 그렇죠. 우울증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파킨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500억 개, 600억 개. 뇌세포 절반이 죽어버린다는 얘기. 그러니까 파킨슨병이 온 거예요. 아. 알츠하이머 치매성 같은 건 뭐 700억 개 정도. 아. 더 무서운 건 이제 중증 치매죠 이제. 그렇죠. 중증 치매 오면 진짜 치매 가족들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병은요 네. 오기 전에 못 오게 해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병이 오기 전에 못 오게 하면은. 웬만하면 늦게 오게 해가지고 149살에 와야 돼요. 우리가 15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요. 아, 그러면 정말 행복하겠네요. 그래서 과연 네. BDNF가 네. 어떻게 하면 이 BDNF가 많이 나오게 할 것이냐 우리 몸에. 아, 그쵸. BDNF가 많이 나와야 우리 몸에 영양분을 공급을 하고 좀 안 좋은 세포도 이렇게 치료를 하고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BDNF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름에 농작물을 키울 때 네. 가물었을 때 여기다 물을 주죠. 물 주죠. 예. 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그쵸, 그러면 주죠. 수확이 잘 자라고. 그럼요. 예. BDNF가 그 물과 거름과 비료 역할을 해갖고 아, 얘 있어야만 뇌에다가 영양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물이나 비료나 거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BDNF가 네. 어떻게 하면 많이 나오게 되냐.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청자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예. 그러면은 나도 깜빡깜빡 많이 하는데 나 우울증 있는데 그럼 내 세포는 몇 개가 죽은 거지? 엄청 긴장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그 우울증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우울증 치료가 되는 겁니다. 오. 왜? 이 안에 뇌 신경세포가 그만큼 죽었기 때문에 얘를 살리면 돼요. 그러면 BDNF를 많이 나오게 하면 됩니다. 그럼 BDNF가 나오게 하려면 어떡하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부터 누워 계시지 마시고 아, 누워있지 말고요. 네. 매일 운동을 하십시오. 아.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운동을 하면 네. BDNF가 생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 운동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럼 BDNF 의사가 네. 전부 뇌로 올라가서 영양분 공급을 해주기 시작을 해요. 아. 이제 쉽게 보시면 치매가 없는 분들이 보면 굉장히 운동하는 걸 좋아해요. 아. 근데 치매가 있는 분들은 운동을 하기 싫어하죠. 큰일 났네. 나 운동 안 하는데. 이거 운동은 기본입니다, 우리가. 아. 그래서 꼭 저는 운동을 필히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네. 또한 뇌신경 전문의는 또 언제 많이 나오냐? 그게 바로 공복 8시간입니다. 아, 공복 8시간 됐을 그렇죠. 때. 그러면은 저녁에 예를 들어서 보통 7시에 저녁을 먹는다. 네. 그러면은 아침 되면 공복 상태네요. 공복 상태죠. 그래서 아침이 상쾌한 겁니다. 아, 그러면은 운동을 아침에 하면은 더 좋겠네요. 그렇죠. 공복에 운동을 하면 BDNF가 공복에도 나오는데 운동할 때 나오니까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 제가 그런 경험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살이 조금 찔 때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탄수화물을 줄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파트 공원을 1시간씩 돌면서 운동을 했거든요. 네. 그때 좀 다이어트가 됐었어요. 그렇죠. 그때 그럼 BDNF가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고 그럼 공복을 짧게 하는 게 좋은가 길게 하는 게 좋은가라는 얘기들은 많이 합니다. 공복은 보통 공복 48시간이 되면 네. BDNF는 지금보다 350%더 상승이 됩니다. 48시간요? 예. 그러면은 이틀? 이틀이죠. 아. 2박 3일이죠. 아. 만약에 오늘 12시부터 한다라고 네. 하면은 2박 3일이 그게 48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2박 3일을 제가 전국에서 디톡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아. BDNF 때문에. BDNF 때문에. 예. 그러니까 48시간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네요. 2박 그렇죠. 3일 캠프를 맞습니다. 하는 이유가. 예.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 공복 상태 유지하면서 운동을 많이 하는 것. 새벽에 공원에 가면은 나오시는 분들 많은데 다 그런 영향이 있네요. 그거 맞습니다. 예. 근데 그분들은 아마 이거 BDNF가 나오는지 모르고 할 거란 말이에요. 컨디션은 좋아진다는 거 아시죠? 그거는. 그쵸. 그런데 이렇게 BDNF가 나온다는 이 유식한 언어는 모를 것 같아요. 오. 자, 좋네요. 그러면은, 자, 일단은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몸에 어떻게 치유가 되는지, 자, BDNF가 그렇게 영양분을 공급을 하고 우울증도 치유가 된다고 했는데, 자,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해 가면. 공복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먼저 뇌가 맑아지기 시작을 하고요. 근데 공복을 남들은 그냥 일반적인 공복을 하면 네. 안 됩니다. 그냥 나는 생으로 공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제가 일부에 각기병이라는 게 온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셨어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안 들어가게 되면 뇌가 펑크가 나는 인관 광우병이라는 게 생깁니다. 아. 2010년도에 혹시 다들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요. 그 PD 수첩에 인관 광우병이라고 하는 인간 광우병. 예, 그런 그때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게 미국의 여성인데 아레사 빈슨이라고 하는 그 실제의 인간 광우병은 뇌 미네랄 비타민이 부족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절대적으로 생으로 굶으면 안 된다. 공복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베르니케 뇌병변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생으로 굶었을 때 그래서 오는. 생으로 굶으면 안 되고 절대적으로 비타민이나 미네랄 신호 전달 물질이 검증되어 있는 걸 드시고 공복을 좀 마셔야 돼요. 만약에 일반적으로 공복을 하게 되면 그 뇌가 펑크가 나는 인간 광우병이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검증되지 않는 그 공복은 전 권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님들이 좀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서 미네랄이나 그런 성분들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우리 회장님이 대자연 코리아에서 만들고 계신 거죠.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네. 국가가 개발한 거를 기술 이전을 받아온 거죠. 농촌진흥청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술 이전 받아가지고 네. 생산과 홍보까지 제가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물을 드시면서 공복 상태를 유지할 때 이런 효과가 난다. 그렇죠. 사람들이 뭐지 하고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나갈 거예요. 그 회사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도 되죠? 예,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방송 보시면서 혹시 또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구매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회장님?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회장님 이렇게 우리 BDNF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BDNF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내가 오늘 기억력이 많이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네. 5년 전하고 많이 틀려졌다. 또한 금방 내가 무엇을 했는지도 금방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 이걸 방치해뒀다가는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고 네. 돌이킬 수 없는 그 질병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혹시 기억력이 점점 가물가물해지시는 분들은 네. 명심하십시오. 치매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서 브레이크를 잡아주셔야 돼요. 브레이크를 안 잡아주고 여기다 영양분 공급을 안 한다고 하면 맞아요. 나는 괜찮겠지라고 남들은 하더라고요. 맞아요. 다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죠. 신기하게 맞아요. 나만 괜찮아.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돼. 극단적인 데까지 안 와.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질병은 바로 그런 분 곁에 지금 친구가 돼 있다는 거. 맞아요. 질병은요, 누구한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늘 건강을 미리 챙겨야 된다. 그리고 나는 아니야. 설마 이렇게 하다가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막상 나에게 암이 온다거나 어떤 뇌질환이 온다거나 이랬을 때 나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내한테 왜 이런 병이 왔어? 이러면서 많이 후회들을 하시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공복 8시간 이후에 나오는 BDNF는 여러분들 뇌에 영양분을 공급해서 여러분들이 우울증이나 조현병이나 파킨슨이나 치매나 이런 병을 예방해 준다는 이야기를 우리 회장님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장님 다음 영상에서는요. 네. 우리 두 번째 의사 만날 시간이죠. 그렇죠. 네, 두 번째 의사는 누구였죠? 중요하죠. 네. 두 번째 의사는요. 나를 회춘을 시켜주는 젊게 만들어주는 젊게 만들어주는 노화 방지용 의사. 그 의사를 만나볼 네. 예정이네요. 그 의사는 노화 방지용만 하는 게 아니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증을 잡아주는 그러한 염증의 박사 오늘 모실 겁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해드려야 네. 돼요. 자, 다음 영상에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의사는 바로 시르투인이라는 의사인데요. 공복 9시간이 됐을 때 나오는 의사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